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4월 6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9일 뒤가 되면 총선이 있죠. 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정치에 막 엄청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참 시대가 참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하여튼 반드시 투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더욱 들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찌됐든 몇 개월 뒤, 못해도 하여튼 연말, 백신 나오고 하면 이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뽑은 국회의원은 4년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분을 뽑으면 또 좋겠죠. 예. 자, 총선을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네, 첫 번째 커버 스토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서 잠깐 보셨겠습니다만, 자, 오늘의 내용은 유튜브도 네이버도 틱톡 계속 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모티브가 됐던 기사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블로터에서 나왔던 유튜브 틱톡 대항마 쏜다. 연말 모바일 앱에 장착 이런 기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틱톡 성장의 화들짝 유튜브 경쟁 서비스 쇼츠 내놓는다. IT조선의 4월 2일자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세는 쇼폼 콘텐츠 네이버 짧은 동영상 제작 기능 공개에서 지디넷의 기사까지 제가 세 개의 기사를 연달아 지난주에 보면서 유튜브와 네이버가 아주 그 틱톡에 말 그대로 화들짝 놀랬구나. 이제 제대로 견제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사를 하나의 주제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입니다. 네. 미국의 IT 미디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유튜브가 연말까지 쇼츠, 이게 한국 기사에서는 어디서는 쇼츠 이렇게 쓰고 또 많은 이제 다른 어떤 그 기사들은 쇼트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냥 대부분의 기사가 쇼트라고 돼 있어서 그냥 쇼트라고 옮겨놨습니다. 쇼트 혹은 쇼츠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 쇼트는 유튜브 모바일 앱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짧은 동영상을 주로 올리는 피드를 별도의 공간에 만들고 또 거기에 그런 그 짧은 동영상에서 쓸 수 있는 배경음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의 틱톡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유튜브 앱 안에 뭔가 새로운 공간으로서 하나 생길 것 같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추정입니다. 근데 이제 연말에 앱에 실린다고 하니 사실은 그때까지 유튜브의 서비스 기획은 언제든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하나의 어떤 피드 안에 섞이게 될지 아니면 정말 이제 그 숏비디오만 별도로 짧은 영상만 별도로 공간을 팔지 그건 이제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는 이런 것은 틱톡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인데요. 그쵸? 이 재밌는 게 사실 인터넷의 본가가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유튜브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지금 현재 지금 시대의 SNS를 광의의 SNS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 야, 이 미국이 이 중국 서비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라는 것들은 참 이례적인 현상이죠. 그만큼 이제 틱톡이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네이버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한편 네이버도 보면 블로그에 쇼폼 영상 에디터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모바일에서 1분 만에 만드는 영상 에디터를 기능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블로그 모먼트라는 이름으로 그런 영상 에디터 기능을 이제 10일에 출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영상을 선호하는 G세대, 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공략을 해서 하여튼 결국은 이제 블로그 활성화가 노림수일 텐데요. 이렇게 이제 기사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은 틱톡에 열광하는 유저층을 잡고 싶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틱톡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쵸?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뭐 약간은 열기가 좀 식었다라는 그런 이제 평들도 좀 있고, 그쵸? 업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뭐 도대체 이게 틱톡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게 틱톡 잡겠다고 난리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틱톡은 15초 영상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아주 중요한 셀럽들은 중요한 소통 채널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떴던 게 지코의 아무 노래. 그죠? 이 아무 노래는 뭐 다들 아시죠? 그냥 뭐 진짜 이거 모르면은 정말 아웃사이더 아싸죠, 아싸. 왜들 그래 다운돼 있어? 뭐 이런 약간 이런 그런 노래죠. 예. 자, 이 노래가 결국 이제 틱톡에 그 15초 단위로 이 노래에 맞춰서 특유의 그 안무를 소화하는 그런 영상들을 쭉 이제 지코가 올리면서 이 노래가 사실은 별도의 활동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1위를 달려가는 뭐 그런 현상들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셀럽들도 이미 이제 틱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주요 세대는 G세대, 뭐 16세에서 한 24세 정도 되는 그런 세대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틱톡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제 단어들이다 이렇게 제가 뽑아 본 건데요. 자, 숫자들을 좀 보면 이제 월간 사용자는 지금 7억에서 한 10억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소스를 찾아봤는데 소스마다 조금씩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레인지가 크지만 7억에서 10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반면에 보면 유튜브는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보면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쵸? 근데 뭐 그렇게 뭐 유튜브가 위협을 느낄 만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서비스는 이제 갓 4년이 된 서비스예요. 2016년에 나오게 된 서비스인데 매년 거의 100% 이상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위협적인 것이죠. 반면에 유튜브는 이미 15년이 된 서비스이고 뭐 성장률이 뭐 꽤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100% 이상씩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놀라운 게 바로 세 번째 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거죠. 유저의 60% 이상이 창작자라는 사실이에요. 유튜브는 사실 거의 뭐 한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어떤 그 보고서에서는 거의 1%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뭐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10% 미만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명 중에 1명 정도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될까 말까? 이런, 이런 거죠. 그죠? 실제로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몇 명 있나 생각해 보면 사실 뭐 10%가 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틱톡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간단하게, 워낙에 짧은 영상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60% 이상이 이제 창작자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뭐랄까요. 정말 신흥 경쟁자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긴 해요. 자, 심지어는 뭐 돈도 잘 법니다. 뭐 트래픽이 이렇게 몰리니까 돈도 잘 벌겠죠. 2017년 중국 디지털 광고 매출에 2017년에는 5% 정도 차지를 했었어요. 바이트댄스가. 이 바이트댄스라는 건 틱톡을 만든 회사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했군요. 틱톡이라는 건 서비스명이고,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만든 회사의 이름인데, 자, 2017년에는 디지털 광고 매출의 5%밖에 차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 12%,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틱톡이 이제 활성화된 시기인데 2018년에 12%, 2019년 상반기까지 가니까 벌써 23%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알리바바에 이어서 2등을 차지하는 아주 뭐 쾌거를 이제 이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소스를 보니까 2019년에는 매출이 약 한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틱톡이 뭐 재밌다 가볍게 그냥 소비할 수 있고 근데 뭐 이거 돈이나 벌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광고 매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제 광고 매출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셀럽들의 소통 채널, 뭐 기업들의 광고 채널 이런 형태로도 광고 채널이라는 게 이런 건 홍보 채널이죠, 그죠? 기업들의 홍보 채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에 BM을 붙이고자 한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틱톡의 성장세가 과연 계속될까요? 예, 정부와 또 경쟁자 이런 견제들이 사실은 올해부터 또 작년부터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부와 또 경쟁자들의 견제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국토안보부, 교통안전청 이런 공공기관에서 틱톡이 뭐 IP 주소나 위치 정보나 뭐 메타데이터 뭐 그런 또 기타 어떤 민감한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해당 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혹은 군인들의 사용을 예,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뭐 좀 그 상징적이긴 하죠. 여기 있는 직원이나 군인들 중에 지 세대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아무튼 뭐 하여튼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견제구를 한번 날리고 있고요. 약간 미국이 그 화웨이를 견제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죠? 예, 어쨌든 미국은 화웨이에 이어서 이제 틱톡도 이렇게 견제를 하는 정부 차원에서 견제를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인도에서는 아, 이게 영 컨텐츠가 선정적이다. 그래서 선정성을 이유로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과 인도가 아주 두드러지게 사용에 대한 어떤 뭐 금지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견제를 날리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에서도 뭐 좀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틱톡이 많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여튼 뭐 고민들이 좀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인도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컨텐츠들은 이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선정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이런 판단을 분명히 또 앞으로도 내릴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예, 유튜브, 뭐 네이버 등등 각국의 주요 사업자들도 사실은 견제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다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틱톡 이후에 특히 한 2018년, 19년 요때로 넘어가면서 이제 숏비디오, 예, 숏폼 뭐 동영상 이런 단어, 테마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또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틱톡의 영역을 조금씩 이제 침범을 할 텐데 과연 이제 그런 그 경쟁을 뚫고 얼마나 이제 틱톡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도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과연 이제 틱톡의 인기가 어디까지 갈지, 예, 그리고 이제 바이트댄스는 또 이렇게 많은 유저와 데이터들을 모아서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트댄스가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뭐 AI를 활용할 것이다, 뭐 유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이런 추측성의 기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하여튼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 그 정도를 위주로 일단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업체가 무엇을 노리고 있고 또 이 인기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뭐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타이밍이죠. 자, 어쨌거나 2020년에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이 틱톡의 행보가 매우 주목이 됩니다. 또 유튜브가 어떻게 과연 견제구를 날릴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ITC 위클리에서도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각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재 개그를 날리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헤드라인 한 줄 요약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은 제가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넥슨 김정주 디지털 금융 플랫폼 시장 뛰어든다라는 매일경제 기사였고요. 두 번째 소식은 쿠팡도 핀테크 참전, 쿠페이 1,000만 명 앞세운다 디지털 데일리의 기사였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넥슨도 쿠팡도 핀테크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다만 넥슨은 게임 요소를 가미를 해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게임을 하듯이 막 미션을 뭐 클리어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넥슨은 게임 요소를 가미해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들고 자, 쿠팡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쿠페이, 페이를 필두로 해서 페이를 별도 자회사로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핀테크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제가 늘 이제 ITC 위클리 하면서 작년에 특히 작년 말쯤에 아마 내년은 핀테크 전쟁이 한번 크게 벌어질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2020년은 핀테크 전쟁의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이버, 카카오, 뭐 토스뿐만 아니라 지금 쿠팡의 넥슨 아주 뭐 현금이 빵빵한 또 넥슨과 또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받은 쿠팡 이렇게 뛰어든다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넥슨은 금융의 게임을 가미를 하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거든요. 이게 딱 봐도 별로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반면에 이제 쿠팡은 기존에 이미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쇼핑에 거기 뭐 페이 정도 그냥 강화해서 붙여서 가는 거니까 뭐 사실 쉬운 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지금 얼핏 보기에는 넥슨에 가는 길이 조금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쿠팡이 왠지 조금 더 빠르게 뭔가 그 승기를 잡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넥슨이 얼마나 잘하건 쿠팡이 얼마나 잘하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뱅크 혹은 카카오페이를 어떻게 이길 거냐 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뭐 늘 말씀드리듯이 이런 경쟁이 첨예해질수록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의 혜택들을 잘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소식도 제가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네이버 밴드 미국에서 인기 제2의 라인 되나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 기사였고요. 자, 네 번째 소식은 네이버 밴드 국내에서도 돌풍 온라인 수업 그룹 수 한 달 만에 4만 개 돌파 헤럴드 경제의 기사였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번, 4번 기사가 전부 다 3월 내에 있었던 일들을 기사화한 건데요. 미국의 경우에 3월에 신규 그룹 수가 전달에 비해서 140%나 올라가고 또 유저도 한 80%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라이브 그룹 수가 한 달 사이에 1040%약 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간 건가요? 140, 한 10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죠? 미국에서는 하여튼 막 1.5배 정도 올라간 거고. 자,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일종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뭐 이게 일시적 효과로 끝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혹은 뭐 이걸 또 토대로 해서 뭔가 이제 변곡점을 만들면서 쭉 성장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뭐 일단 물은 들어왔으니 자, 이제부터는 밴드를 맡은 그 팀의 역량에 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MAU가 250만 정도라고 하니 뭐 아직까지 흥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받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팀의 역량에 따라서 정말로 네이버가 제2의 라인으로서 밴드를 만들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매우 말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소식이 제가 방송 들어가기 방금 전에 올라와서 바로 급하게 한 줄을 딱 넣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죽이기 나선 이재명 공공 배달앱 만든다라는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었는데요. 뭐 결국은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배달의 민족이 최근에 바꿨던 수수료 체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죠. 그러니까 매출에 비례해서 한없이 이제 그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이제 체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자, 이참에 경기도에서 직접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빌리티에 이어서 자, 이제는 또 배달이 화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군산시에서 쓰고 있는 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라는 그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만들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은 말을 좀 아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뭔가 한다 하는 것들은 의외로 또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여기서 또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 그러나 또 그렇지 않고 또 이재명 지사가 엄청나게 의지를 보이면서 이걸 실제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만들었을 때는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텐데요.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용두사미가 될지 아니면 업계에 파장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이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뜨거운 논란들을 만들 것 같고요. 제2의 타다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검색창에서 티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유튜브,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월 15일 반드시 투표합시다. 저도 꼭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IT 산업을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의료진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